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영구장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죠. 그래서 이제 부상을 입고요.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나 일반 경상, 그리고 디스크 진단, 그리고 뭐 각종 인대 파열 등 이렇게 영구장애가 발생 안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연 이 합의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지, 그리고 어떻게 합의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한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통 사람들이 살다 보면 교통사고가 평생에 한 번 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직접적인 이렇게 조언을 듣지 않는 한 내가 이걸 언제 합의를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먼저 연락해도 되는지 상당히 많은 궁금증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래요. 평생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하는 이 한시장애라고 수술을 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겪는 사람들은 뭐 거의 대부분 안 겪겠죠. 평생 한 번 교통사고가 날까 말까인데 이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사고 났다. 내가 치료를 받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다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 골절이라 쳐요. 그럼 이 다리가 언제 뼈가 완전히 붙고 언제 완전히 나을지 그리고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다치신 분들 그리고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가 예상되는 분들은 과연 합의를 어느 시점에 하면 제일 좋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그냥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자, 물론 조기를 합의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조금 이득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실무 있으면서 조기 합의를 한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이득이 된다라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합의 시기가 적합한 시점은 치료 종결 시점이다. 그리고 빨라도 퇴원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게 제일 낫다. 왜냐? 예를 들어서 그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했어요. 다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그쵸. 한 달 만에 이렇게 합의를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퇴원을 시킨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다리가 안정이 돼 있고 뼈가 붙어지는 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보통 퇴원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퇴원 시점에 합의를 하면 된다. 네. 그리고 최소한 퇴원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네, 아무리 빨라도 퇴원 시점에 합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더 상태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퇴원 시점에 나는 그냥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합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좀 불안하니까 치료를 통원이라도 좀 더 하고 상태를 보고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데 이 보험사 담당자는 제 마음속을 아는 건 아니니까 사실 언제 연락이 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보험사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내가 먼저 하면 불리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내가 퇴원하고 입원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보험사가 통할 일이 많습니다. 네. 왜냐? 예를 들어서 퇴원을 한다. 그러면은 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내 집 근처의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재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 한의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병원을 옮겨 다닐 때 어차피 지불 보증 이동 문제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돼요. 아마도 보험사 담당자가 먼저 얘기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합의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면 요즘은 보험사 담당자들이 그렇거든요. 무조건 합의하면 그다음부터 치료 안 해주겠다. 이런 건 아니고 합의를 해도 통원 치료 다 받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통원 치료 하실 만큼 하시고 합의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먼저 전한다고 해서 이 합의금이 불리해진다, 유리해진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되겠다. 네. 그래서 나는 차라리 합의금을 받아서 더 좋은 치료를 하거나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생각된다면은 보험사에 합의를 하자고 전화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오늘의 주제는 영구장애 쪽은 아니고 뭐 경상이나 아니면은 뭐 골절 등으로 인해서 한시장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치료를 다 종결을 했는데 골절 부분이 조금 장애가 남았는데 한 14% 3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그게 합당한 것 같다라고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에 계속 거기가 장애가 유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합의를 해버렸는데. 이게 합의를 너무 빨리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문제예요. 지금 저희 이제 사무실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고 난 지 2달 만에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2달 만에 합의를 해버렸는데
대략 한 1억 7천만 원 받고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시점에서 보니까요. 네. 다친 부위가 다 연구장애예요. 어깨 부분도 각형성돼서 연구장애, 네. 그리고 하지 단축도 있고, 그리고 골반 쪽에도 신경손상, 자골신경손상으로 연구장애고, 그리고 신장 파열 부분도 연구장애고.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금액을 뽑으면은 4억이 넘게 나와요. 근데 1억 6천에 합의를 했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손해상여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병원에 있을 때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소개받아서 전화했다. 그 사람은 이제 병원에 있었으니까는 그냥 뭐 자기한테 맡기라라고 해서 그쪽으로 맡겼대요. 근데 나중에 몸 상태 좋아지면 합의금 못 받는다. 그 손해사정사가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설득해서 일부분은 한시장애로 받고 일부분은 연구장애로 받아서 1억 6천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이 의뢰인 환자분 말이지만 네. 손해사정사가 나중에 연구장애 나오면 자기가 책임을 지기로 했대요. 근데 어떻게?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연구장애인 거예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그래서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네.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장애 진단서 놓고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원칙은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 이게 진짜 못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네. 피해자가 손해상사를 선임했어요. 네. 선임한 상태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네. 하는 거는요, 결국은 착오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합의 취소를 주장을 못해요. 오히려 더 네. 차라리 선임 안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당시에는 나는 착오였다라고 해서 합의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손해상사 선임됐기 때문에 더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논점으로 돌아가면요, 한시장애 같은 경우에 합의를 할 때요, 빨리 합의는 하는 건 좋아요. 네. 그냥 내가 퇴원할 때 하는 건 좋습니다. 네. 근데 대신 보험사한테 한 가지는 요구를 해야 돼요. 뭐 어떤 걸 요구하냐? 지금 현재 장애는 14%다, 만약에 18%다. 각 부위별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동력 상실률. 장애율에 몇 년을 적용한 합의다 라고 하고, 추후 만약에 연구장애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보상하겠다라는 단서를 달아달라. 그 단서를 달아주면은 합의를 하겠다. 네. 그 단서를 달고 합의하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웬만하면 보험사가 그 단서 달아줍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시장애로 하는 거고, 나중에 연구장애에 대한 보험사하고 계약자의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네. 다시 보상하겠다라는 네. 단서는 달아줘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한시장애로 합의할 때는 그 단서를 한번 달고 보험사에 요구를 해보세요. 요구를 하고 합의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 단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추후에 연구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단서를 달고 합의를 하시고, 합의 시기에 대해서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 치료가 종결되라는 건,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1년, 2년 동안 치료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이라는 거는 입원 기간 동안에 치료는 종결될 정도, 그때는 돼야지 이제 합의 시기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이거는 요구하셔야 됩니다. 합의를 하실 때요. 만약에 나중에 핀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핀 제거 비용에 대한 자부수가에 대한 비용, 대략적으로 대학병원 기준에서 한 250에서 300 정도 됩니다. 그 비용하고 수술했을 때 이 상처 부위 있잖아요. 그 상처 부위에 대한 성형 비용, 이게 센치당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은 꼭 요구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그 단서, 그거는 꼭 달고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합의 시기, 한시장입니다. 한시장일 때 합의 시기가 언제가 적당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합의를 할 때 빨리 하는 건 좋지만 보험사에 어떤 걸 요구해라, 그거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